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총 손해액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미국 계사 시험 기준으로 이제 실라버스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스템 교재에서 제가 잠깐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지금 22챕터부터 27챕터가 다 어그리게이트 로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왜 개리 모형론 혹은 스템에서 이렇게 총 손해액 모델링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러면 총 손해액을 이제 확률 변수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데, 총 손해액에 대한 확률 변수가 가지는 특징,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우리가 매번 알고 싶은 건 주요 통계량이잖아요. 평균, 표준 편차 혹은 어떤 퍼센틸에 해당하는 값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손해액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왜 모형론에서 총손해액 모델링을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모형론은 어떤 종목을 다루냐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중에 우리가 뭐 손해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장기 요런 손해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일반 손해보험, 그 안에는 이제 화재, 해상, 특종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거죠. 기술 뭐 요런 종목이 이제 들어있을 때, 얘네들의 결국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얘네들을 이제 주어로 하는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건데, 요때 손해보험의 특징에서 나오는 게 있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은 항상 빈 심도가 모두 확률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손해보험은 심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했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성격을 띠면서, 그 실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완전히 전손이 날 수가 있고, 저 건물은 뭐 일부만 그을리거나 일부 층만 타서 분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동일한 어떤 보상 체계 하에서 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손보상이라고 하면 과연 그 전체 우리가 평가하는 보험 가액, 뭐 가액도 어떤 실제 상황에서는 쉽게 이제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가액의 측정에 관한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게 우리가 넘겼을 때 그 가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실제 발생하는 요 손해를 우리가 미리 추정해야 되는데, 요게 어렵다는 거죠. 가액 기준으로 뭐 10%가 손해가 났나, 혹은 50%가 손해가 났나, 혹은 100% 전손이 발생했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추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빈도뿐만 아니라, 빈도는 우리가 생명이나 장기에서도 이미 빈도는 위험률이라고 해서 확률 변수로 다루죠. 물론 그 빈도의 확률 변수를 생명 장기에서 다룰 때 그 Q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게 가장 좋습니까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또 다루지는 않죠. 왜냐면 모수가 많으니까. 이제 생명이나 그냥 인보험 종목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모수가 사람이라서 아주 많고, 사람이 동질적인 어떤 특성이 건물의 동질성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물론 건강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냥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 일반 보험의 종목들보다는 인보험의 종목에서의 동질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 Q에 대한 고민도 크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 위험률의 빈도에 대한 고민도 우리 모형론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빈도를 어떤 확률 분포를 써서 모델링 하는 게 좋은가, 뭐 포화송도 그때 얘기를 막 했었고, 뭐 이항 분포 당연히 얘기를 했었고, 네거티브 바이오미얼까지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빈도까지 이제 확률 분포 모델링을 하고, 또 심도의 확률 분포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때 빈도, 심도 각각의 확률 모형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총 손해액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총 손해액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고가 3번 발생했고, 그 3번이 각각 어떤 금액으로 발생을 했냐, 뭐 전체 보험가액은 뭐 한 100원이라고 해볼까요? 뭐 처음은 한 10, 두 번째는 뭐 한 50, 세 번째가 80 요렇게 발생을 했다면,
총 손해액은 어떻게 되죠? 10 더하기 50 더하기 80이니까 140이죠. 그래서 요 140, 요 녀석도 이제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를 한번 S라고 정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요 총 손해액, 우리가 보통 S라고 이제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하는데, 요 녀석은 과연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요 1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번에는 140이 나왔는데 다음번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최선 추정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얘에 대해서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은 어떻게 결정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수지상등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계리에서, 사실 우리가 계리에서 뭘 배웁니까? 라고 하면 뭐 확률에 대한 것도 배우고 뭐 현재 가치에 대한 것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그럼 뭔가, 계리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잠시만요. 자, 궁극적으로 뭘 배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는 수지상등을 맞춰야 된다. 보험이라는 거는 투자와 크게 다른 점이 있자면, 투자에는 수지상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 우리가 투자안을 평가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금융공학 이런 거 공부, 재무금공 공부하다 보면 투자안의 평가에 대한 게 나오는데, A와 B와 C 같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각각이 나에게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고 치면 정해진 수익을 갖다 줄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수익이 누가 가장 클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녀석은 나에게 가장 이제 안전한 투자인 뭐 무위험 투자에, 그냥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어떤 내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안해서 우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투자의 개념인데, 우리가 계리에서 좀 특별하게 배우는 게 있다면, 계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료가 나가죠. 가격이 있어요. 보험료. 그리고 보험금이 그에 상응하는 급부로 나가기 때문에 얘네 둘을 맞춰줘야 한다는 게 어떤 이 가격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지상등이라는 게 보험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고, 이 수지상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랑 동일하게 만들면 되냐, 보험료와 보험금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데, 생명이나 장기보험에서는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가입금액에 곱하기 빈도를 하면 되죠. 뭐 여기다 이제 현재 가치화가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요거를 이제 손해보험화 시켰을 때는 자, 현재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빈도 당연히 중요하죠.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가입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가 또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빈도와 심도를 모두 고려해서 보험금, 즉 총 손해액이 보험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 손해액의 수지상등,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요 수지상등을 고려할 때 뭐 현재가치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총 손해액을 산출하면 그게 그대로 보험료가 됐을 때 수지상등이 맞는다는 게 이제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손해액 모델링을 공부를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아무튼 이제 민 베리언스를 총손해액에 대해서 추정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노말 분포에 어떻게 근사시켜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혹은 뭐 심도를 조정하는 거, 뭐 재기식, 그 다음에 요 총손해액 기준으로 디덕터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일상 우리가 실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시험도 그에 맞춰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거를 배워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내는 건 아니니까, 좀 활용 가능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총 손해액의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총 손해액의 확률 변수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럼 요게 정의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원리들이 이어질 거예요. 아,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할 수가 있겠다, 혹은 그 이후에 새로운 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딸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처음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총 손해액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개별 손해액의 합계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일단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데, 개별 손해액의 합계라고 해서 보통 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개별 손해액 우리가 인디비주얼 로스라고 불러요. 하나하나의 손해들을 다 더한 거, 그거를 연 단위로 집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2017년의 총 손해액 S 2017이라고 부를까요? 요게 얼마인지, 2018년의 총 손해액 S 2018 해서 쭉 만들다가 S,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면 2022년에는 과연 몇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그게 가장 합리적인가? 뭐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인가를 우리한테 보통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해야 합리적인가를 이렇게 물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요 연 단위로 집계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S는 시그마의 i가 1부터 라지 n까지의 xi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n은 요게 사고 빈도예요. 당연히 얘도 뭘까요? 얘도 확률 변수죠. 자, 그리고 나면 xi를 더하는 거예요. 결국 xi는 뭘까요? 요게 손해액이죠. 어떤 손해액? 개별 사고, 인디비주얼 러스의 클레임의 크기, 요게 이제 x를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확률 변수입니다. 손해액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 총 손해액이라는 요 확률 변수는 개별 손해액이라는 확률 변수의 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합을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조차 사고 빈도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확률 변수, 여기도 확률 변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 빈도의 확률 변수 어떤 거 쓸 수 있는지 몇 가지 공부 다 했어요. 여기가 이제 뭐 포화송, 바이노미알,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뭐 기하,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했었죠. 이제 정수의 확률 변수를 갖는 것들을 사고 빈도에, 이렇게 이제 인티저 변수를 갖는 애들을 빈도의 모델링에 사용하기 적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여기 심도에도 가능한 거, 물론 따로 공부는 아직까지 안 했지만 뭐 이제 정수 외에 연속적인 숫자들이 가능하고 비교적이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좋냐면,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테일 쪽이 좀 빈도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리고 소손해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테일이 그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거 이제 라이트 스큐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그래프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따로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P 이런 거 이제 미국 계열사 시험 보신 분들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뭐 이런 애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감마도 있을 거고요. 또 로그노말, 와이블, 파레토,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요런 애들의 특징은 뭐 요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포지티비티입니다. 항상 양수의 값만 가져요. 보통 여기서 이제 심도의 확률 변수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손해액이니까 연속적이라고 치면 항상 우리 얘기 나오는 게 노말, 이런 얘기 나오죠. 노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노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노말 분포는 어쩔 수 없이 요 왼쪽에서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평균을 내가 아무리 저 뒤쪽으로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 확률이 점점 옅어지긴 하겠지만 음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분포에 대한 성질을 내가 생각하는 손해액에다가 입히려고 해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우리한테는 요 음수가 아무리 확률이 낮아서 발생할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 이론적으로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항상 그래서 로그노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로그노말은 요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도도 확률 변수 다 배웠고 빈도도 확률 변수 다 배웠어요. 이게 다 빌드업을 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빈도, 심도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뭔가 잘 결합하면 이제 요걸 결합해서 총 손해액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우리가 총 손해액이라고 해서 완전 얘네들 무시하고 무에서 그럼 총 손해액에 어울리는 새로운 확률 분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총 손해액이라는 게 요 앞에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요런 포뮬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뭔가 더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상위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상위 개념에 완전 새로운 걸 도입하지는 않죠. 그래서 과연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의 통계량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를 앞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항상 그리고 요 정의를 쓸 거예요. 개별 손해액의 합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좀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긴 있어서 그걸 설명만 드릴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긴 있냐면 이거 잘 쓰진 않는데 개별 증권 혹은 계약자라고 불러도 되겠죠. 개별 계약자의 손해액 합계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렇게 부른다기보다 요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별 계약자의 하나하나의 손해액을 제가 이번에는 뭐 YI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죠. S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때는 I가 1부터 해서 대신 스몰 n이라고 쓸게요. 왜 스몰 n이라고 쓰냐면 요때는 아까 우리는 사고 빈도가 확률 변수라서 제가 라지 n으로 썼어요. 확률 변수를 보통 쓸 때는 대문자로 쓰니까. 그런데 얘는 소문자로 썼다는 이유는 얘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 증권을 기준으로 더했을 땐 어떤 이제 정의상 차이가 발생하냐면 요 n값이 계약자의 수죠. 혹은 계약의 수예요. 계약의 수는 정해져 있죠. 물론 뭐 계약의 수도 내가 올해 뭐 어떤 개수의 계약을 체결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미래에 계약 체결할 거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진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노운이에요. 그쪽은. 그래서 굳이 추정을 하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계약의 수는 결정돼 있어요. 올해 계약자가 한 100명이 가입했더라. 100명 가입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올해 100명이 가입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봐야 100명이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가입자 수라는 것도 미리 좀 정해놓기는 어렵고,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어디서 쓸 수 있는 거냐면 보험료를 후불로 내야 돼요. 왜냐면 일단 가입은 받았어요. 약간 핸드폰처럼 가입은 100명이 받았고, 자 이제 이 100명이 보험금을 이제 우리한테 가져갈 겁니다. 앞으로 한 기간 동안. 그때 그거를 이제 미리 추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사후에 계약자는 먼저 풀을 만들어 놓고 완전 후불은 아니겠지만 이 풀이 형성된 상태에서 만들어야 이렇게 고정된 계약의 숫자에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심도에 있어서도 특징이 뭐 발생하긴 하겠죠. 아까 여기서는 사고 빈도였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의 손해액이에요. 여기는 요 하나하나가 계약자의 손해액이죠. 개별 증권에. 그러면 어떤 계약자는 손해액이 0이 가능해요. 맞죠? 사고가 발생 안 한 그런 증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려면 그런 성질을 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총 손해 확률 변수라는 거는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요렇게도 물론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가지는 의미 혹은 맥락을 알고 있냐예요. 얘는 요게 각각의 실제 발생,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손해액이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의 어떤 손해액을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를 얘한테 입힐 거고요. 여기는 빈도도 확률 변수니까 빈도도 확률 변수를 입힐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가 않았고 개별 증권의 합계로 정의를 했다면 증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 상태에서 심도가 그럼 0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이런 분포의 특징은 항상 양수거든요. 아까 포지티비티 얘기했죠. 그러면 얘한테는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약간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일단 심도 분포에서 항상 좀 유의미하게 성립하는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도 뭐 이렇게 왼쪽이 좀 두툼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요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보통 여기가 이제 0값이 되는 건데 요 0값이 확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내추럴한 자연적인 분포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거기도 한데 이런 게 일반적으로는 없어서 우리가 분포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x가 0일 때는 어느 정도의 확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 3분의 1 정도를 주고 요거 이제 x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어떤 다른 분포를 하나 분포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3분의 2의 누적 확률 분포로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합성을 해서 쓰게 되는데 약간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게 자주 사용된다는 거죠. 자, 일단 다시 넘어와 가지고 총손해액 확률 변수의 이제 통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총손해액 우리가 확률 변수 정의는 했죠. 확률 변수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 걸 쓰기로 했냐면 개별 클레임의 합계 이렇게만 정의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요게 S예요. 자, 요걸 가지고 쓸 건데 그럼 요 S의 기대값과 혹은 분산에 대해서 얘네들 N과 XI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게 지금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빈도가 이런 걸 따르고 빈도 분포 따르는 거 어떤 거 알려줄 거예요. 뭐 포화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심도는 감마를 따른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포화송 람다고 감마의 알파 베타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자 S라는 이 총손해액에 대해서 기대값이 어떻게 돼? 분산은 어떻게 돼? 요런 거를 물어본다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의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네의 물론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굳이 뭐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좀 주요한 좀 간단한 애들에 대해서만 외우고 웬만하면 제가 볼 때 얘네도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진 분포를 안 주고 확률 변수 테이블로 줄 수 있어요. 뭐 x가 뭐 1인 확률 몇, x가 2인 확률 몇 이런 식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보던 테이블 있죠. 이런 거 주어졌을 때 얘네한테서 먼저 기초 통계량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여기로 총 손해액의 확률 변수 통계량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 포뮬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일단 개별 사고의 독립 각각의 xi들은 독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면서 개별 xi가 하나의 심도 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된 심도 분포. 그러니까 xi를 뽑는데 아까 우리가 항상 심도 분포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했었죠. 근데 뭐 첫 번째 xi는 뭐 감마 1, 2를 따르는데 두 번째는 2, 3 요런 뭐 모수가 계속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냥 분포 자체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요거를 더해서 s를 정의하는 건데 xi가 완전 중구난방이면 총손해액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요런 가정을 일단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거 뭐 통계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봤겠지만 D라고 해서 자주 쓰이는 가정이에요. 좀 강력한 통계에서 요거 가정 깔고 가면 뭐 웬만한 이제 성질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요때 이제 요런 가정 하에서 결국 빈도와 심도의 확률 변수로 총손해액의
통계량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기대값 그리고 분산. 자, 기대값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거는 별로 독특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S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x1 플러스 풀어서 쓰면 이런 거죠. x1, x2, x3 플러스 xn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기대값을 취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2에 먼저 이렇게 뭐 일단 들어가겠죠. 그대로. 근데 기대값은 참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요것들을 떼어낼 수가 있죠. 지금 어차피 IID 성립하니까 요게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됩니다. IID가 그 정도 파괴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도 또 IID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요 x1, x2 이 x 각각 xi 각각에 대해 일관된 심도 분포이기 때문에 얘도 같은 심도 분포, 얘도 같은 분포 이렇게 따른다고 치면 그냥 요 개수 n개죠. 지금 라지 n개. 그리고 라지 n은 또 어떤 분포를 따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어요. 2의 S바 라지 n이 결정된 상태로. 자, 그러면 라지 n이 일단 이거 앞에서 우리 봤었죠. 2의 S는 어떤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그 확률 분포가 조건부 확률 분포라고 했을 때, 지금 왜냐면 n 값이 정해져야 S 값도 그거에 맞춰서 정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n 값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사고 빈도. 자, n값이 일단 정해졌다는 뜻이죠. n값이 정해진 상태에서 S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2의 x가 되겠죠. n 곱하기 2의 x가 되고, 요때 여기 다시 기대값 취하게 되면 2의 n 곱하기 2의 s, 요런 식으로 그냥 이제 여기서 봤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n개를 더하니까 그 n개 일단 기대값 취해서 n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보고 그거 각각이 x 여기 x죠. x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2n 곱하기 2x라고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송이, 그러니까 빈도의 평균이 3이고 심도의 평균이 100이라고 치면 3번 정도 평균적으로 나고 각각이 한 100 정도 발생하니까 총손액 300 정도가 평균이겠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분산은 식이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분산의 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요거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분산에서도 이런 조건부 확률 식이 있었죠. 베리언스 S는 어떻게 되었죠? expectation 하고 베리언스의 S 바 N 먼저 한번 고정을 시킬 거예요. 더하기 베리언스의 expectation S 바 N. 제가 증명하는 거 굳이 이제 보통 하지는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해보는 이유는 요 베리언스를 조건부 확률들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내는 요 과정이 그냥 시험에서 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n이 결정되었어요. n은 결정된 상태에서 베리언스 s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자, n이 이게 상수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요게 일단 상수면 요렇게 개수가 정해진 거죠 지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베리언스를 취한다는 거예요. 베리언스. 그러면 요게 베리언스하고 x1 플러스에서 플러스 xn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독립이 힘을 발휘합니다. 요게 그냥 하나하나 쪼개질 수가 있어요. 플러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고 독립이라는 게 없으면 여기에 막 코베리언스가 막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뭐 요렇게 두 개 짝지은 거, 요렇게 두 개 짝지은 거, 이렇게 두 개 짝지을 수 있는 대로 코베리언스가 다 나올 거예요. 매트릭스 형태로.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나오고 또 identically distributed가 여기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n 곱하기 베리언스의 x가 되겠죠. 베리언스 x가 그냥 n개가 더해져 있을 테니까 n은 지금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렇게 이제 되고, 여기에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요런 게 붙어 있으면 이제 이해하기는 편해요. 이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기대값 취해야 되나? 처음에 n을 우리가 조건부로 결정을 해놓고 했으니까 이제 그 바깥에서는 n에 대한 거 한번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베리언스. 자, 요거 우리 아까 알고 있었죠? 요거는 n 결정한 상태에서 expectation 하면 당연히 그냥 n개의 2의 x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n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안에 어떻게 되면 2n 요거 이제 뗄게요. expectation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이미 결정된 값이니까 상수예요. 지금 n 입장에서는 2n 바 x 더하기 요거 같은 경우에 바 n이고, 자 요거 뭐라고 했죠? 요거 상수예요. 누구 입장에서? n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베리언스의 어떤 n 베리언스 할 건데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수가 제곱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2n 바 x 바 n 2x의 제곱, 요거는 이렇게 포뮬러를 두 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식에서 추가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요것도 이제 가끔 모델이 복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n이랑 x가 지금 여기에 빈도와 심도 우리가 배웠던 확률 분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복잡한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요게 식이 더 복잡해지고 아무튼 귀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요런 강력한 가정에 더해서 하나 가정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살짝 이제 지우겠습니다. 빈도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빈도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자 아까 expectation 같은 경우에는 요 빈도가 이제 확률 변수가 아예 정해지는 건데, 어떤 포화성? 포화성은 모수가 있죠. 람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expectation 람다가 expectation n이 포화성에서는 기대값이 람다 그대로 가져가죠. 포화성의 특징은 기대값도 람다고 분산도 람다라는 거예요. 분산이 람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n 2x 곱하게 되면 얘가 그냥 람다 곱하기 2의 x가 되겠죠. 그래서 빈도가 포화성을 따르면 요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 아까 평균 빈도 곱하기 평균 심도 하라며, 평균은 그게 직관적이고 딱 이해하기 좋은데, 그 평균 빈도가 포화성에서는 평균이라는 게 그냥 자기 모수 따라가니까 그 평균 모수 그냥 곱하면 된다. 심도가 좀 많이 편해져요. 심도는 여기 써놓은 거 가지고 해볼까요? 심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n이 포화성을 따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된다 했죠? 요거 람다였죠. 람다 곱하기 베리언스의 x 플러스, 자 베리언스의 베리언스의 n, 그러니까 빈도의 분산 뭐였죠? 요거 n이라고 했잖아요. 람다라고. 요래서 편해집니다. 포화성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성질, 요 분산이 그대로 람다를 따라요. 람다고 람다네 해서 람다로 한번 묶어봤어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도 좀 뭔가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낌이 올 텐데, 베리언스가 어떻게 계산했죠? 베리언스는 2의 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한다고 치면 얘가 1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리언스에다가 기대값의 제곱을 더하면 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라는 말이죠. 베리언스에다가 기대값의 제곱을 더하면 여기 오는 게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손해액이 기대값은 요게 되고 분산은 요게 되고, 간단하죠. 이게 람다 가지고 해서 x의 기대값과 x제곱의 기대값을 곱해주면 각각 평균과 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외워야 되는 건 얘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 물론 얘도 이제 뭔가 이게 그냥
자주 쓰다 보면 기억이 나는 거지, 외운다는 느낌보단 자주 쓰면 기억이 나는 거고,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결국 근본적으로 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은 제 생각에 요겁니다. 요거 처음 했을 때 제가 지운 것 같은데, 조건부 기대값 할 때 이 바 하고 플러스 바 2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부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원래 어떤 내가 원하는 거에 이제 분산을 계산할 때 2바 바 2로 조건부 형태로 찢어서 계산할 수가 있다. 혹은 아까 expectation에서도 똑같은 거 했죠. expectation은 그냥 expectation의 s바 n 이런 식으로 요 조건부 어떤 통계량의 성질을 알고 있는 거, 요거면, 왜냐면 요거 지금 제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요 식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 기억이 안 날 때는 요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외운다라는 개념은 얘 자체를 외운다라기보단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요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게 돼서 이제 하나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클레임의 심도가, 스비리티가 이제 심도니까 심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exponential distribution, 우리가 exponential 분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람다라는 exponential은 람다라는 이제 모수를 가지는, 혹은 뭐 이 모수 자체를 뭐 세타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모수를 가지고, 그럼 평균이 람다인데 확률 분포는 어떻게 쓰이냐면 fx라는 게 람다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람다분의 뭐 x, 잘 안 보이네요. 람다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많이 공부를 했다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라지 fx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분의 x였을 거다까지도 물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식의 포뮬러를 봤을 때 얘의 평균이 람다라는 것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딱 얘를 봤을 때 요 심도 분포는 평균이 람다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굳이 요거 공부 안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익스포넨셜 분포는 그 평균이랑 분산 같은 거 구해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먼저 문제를 이어서만 보면 insured number of claim, 여기 이제 빈도 나오죠. 심도 나왔으니까 빈도가 나오는데, 자, 빈도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따릅니다. 요 노테이션 많이 쓴다고 했죠 그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이렇게 R 베타, 감마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2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대값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죠. 감마 베타 곱하면 4. 그러면 분산 어떻게 되죠? 분산은 요거 그때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바이노미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포화성 요거 세 개는 분산이 서로 뭐 하나는 평균과 빈산 비교했을 때 포화성은 동일하고요.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NPQ였으니까 Q가 1보다 작은 거여서 걔를 곱하게 되면 평균보다 작아지는데, 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은 R, 감마, 베타, 1 플러스 베타였어요.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1 플러스 베타가 곱해지니까 평균보다 분산이 더 크다. 여기다가 1 플러스 베타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3에서 12가 나오는 게 바로 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 뭐 이런 것들, 빈도 분포 그때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통계랑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요거 보면 심도에 요거 EX 그리고 베리언스 X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분포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구할 수 있고, 요거 내가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500의 per claim deductible이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네요. 보통 요거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보고 있는 상태로도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없는 상태로 먼저 한번 할 건데, calculate 뭘 구하냐면 standard deviation을 구하래요. 표준 편차를 구하라.
누구의? 어그리게트 로스의 in excess of deductible은 지금 잠깐 무시를 할 겁니다. 이따가 500의 디덕터블 한번 적용해서 해볼게요. 자, 이때 요거를 계산하려면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베리언스 S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베리언스 S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아까 기억나나요? EN 바 X 바 N 2의 X의 제곱이었죠. 그럼 끝났어요. 내가 요거 4개 알 수 있으면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고, 일단 n에 대한 거는 끝났죠. 아, 얘에 대한 것만 알면 되네. 그럼 한번 x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대값 구해보자. 자, 2x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 라고 했을 때 일단 인테그랄 x fx dx를 하면 기대값이 나오죠. 그러려면 fx를 알아야 되네요. fx는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fx, 라지 fx를 미분하면 되죠. 요거를 미분을 한번 x로 해보면 뭐 1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오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000분의 1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구했으니까 인테그랄 요거 같은 경우에 익스포넨셜은 몇 따로 지금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원래 범위가 없어요. 그냥 이제 쭉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0부터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xfx니까 x 곱하기 1000분의 1의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 dx. 저희가 이거 적분 같은 거 할 때 부분적분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모형론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부분적분법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얘 부분적분법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뭐 x를 먼저 부분적분법은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요거 큰 파트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본 다음에 하나를 먼저 적분을 해서 살려내야 되죠. 원시함수 형태로. 누구를 살려내는 게 좋냐면 얘를 살려내면 더 복잡해지죠. 얘를 살려내면 모양이 안 바뀝니다.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를 살려낸다고 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뭔가에 미분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분된 상태. 그럼 누굴 미분해야 얘가 나오냐? 어차피 요 형태는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x는 일단 그만 그대로 쓰고요. 뭐 요런 게 있었겠죠. 왜냐면 이게 있어야 얘가 그대로 나오긴 나와요. 얘를 한번 속으로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써놓고.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 요게 개수가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나오겠죠, 앞에. 1000분의 1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0분의 1을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나왔으니까, 아, 내가 마이너스만 떼주면 딱 알아서 요게 되겠구나 해서 요 앞쪽 파트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무한대 넣고 0 넣고 그대로 빼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 무한대 또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이쪽을 미분을 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죠. 얘를 미분하면 얘 1이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의 dx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무한대 한번 넣어볼까요? 얘 무한대 넣으면 여기가 지금 요거 때문에 0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가 뭐 무한대로 커진다고 해봐야 얘가 더 세요. 0으로 가는 게. 그리고 0 넣으면 얘가 그냥 0이니까 아무튼 둘 다 0입니다. 여긴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고 요것만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있으니까 또 개수 나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1000이라는 게 있었겠구나. 그래야 마이너스 1000분의 1 나왔을 때 사라졌겠죠.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 이렇게 되면 한번 미분도 해보세요. 이 상태로 미분하게 되면 요거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마이너스 1000분의 1 개수로 나오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얘한테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무한대 0. 자, 무한대 넣으면 얘 때문에 또 0 나오고 결국 0 나왔을 때만 남게 되는데, 무한대 넣은 거 빼기 가운데 빼기로 이어지죠. 무한대 넣은 거랑 0 넣은 거. 그래서 빼기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 들어가고 0 넣으면 어떻게 되면 얘가 그냥 1이 되는 거죠. 요게 1이 되는데 원래 그래서 마이너스 1000이지만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00 해서 1000이 나옵니다. 아까 기대값 1000 얘기하긴 했었는데 1000이 나오죠. 분산은 어떻게 나올까요?
분산을 하려면 분산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2에 x제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테그랄 x제곱 fx.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에 1000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의 dx가 들어가게 되겠고, 이 과정 아마 2번 정도 반복하면 될 거예요. 똑같이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2에 여기 x제곱은 살게요. x제곱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 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얘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떨어지면서 1000분의 1이 나오고, 요거 맞겠다. 그래서 무한대 0 나오고 마이너스 0에서 무한대 하고, 얘가 이제 미분되면 마이너스 2x에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의 dx가 되는데, 요거 없어지겠죠. 플러스에 2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의 x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 dx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좀 도움을 얻을 만한 게 없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뭔가 있어요.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얘랑 요 파트랑 꽤 비슷하죠. x2에 마이너스 1000분의 x승, 이렇게 하게 되면 1000분의 1만 빼고 여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요 적분 열심히 했을 때 1000 나왔으니까 1000분의 1을 해서 1000이 나온 거죠. 이거 개수니까. 그러면 여기 파트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은 1000 곱하기 1000이겠네요. 그래서 1000분의 1에서 얘는 1000이 나온 거니까. 그럼 얘는 200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베리언스는 이제 베리언스 나오는 거예요. 베리언스는 요거 200만 빼기 2x의 제곱이죠. 1000의 제곱 100만이겠죠. 그러면 100만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외워두실 수도 있어요. 요거 2x가 예를 들어서 람다라고 치면 요거는 람다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의 제곱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 이제 넣으면 끝이죠. 사실 요거를 하는 게 귀찮지 요 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4 곱하기 요 베리언스 하면 100만 플러스 베리언스의 n 먼저 하면 12에 곱하기 2x의 제곱, 이것도 100만이죠. 이게 1000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200만, 400만 해서 1600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원래 상태에서 이제 요 이그젬플을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디덕터블 있는 상태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덕터블 있는 상태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뭐만 바뀌면 되죠? 지금 x의 디덕터블이 붙은 거니까 x에 대한 것만, 요 식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대로 있을 텐데 요때 들어가는 x라는 변수, 요 확률 변수가 디덕터블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per claim 디덕터블이니까 클레임 크기의 디덕터블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클레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가 뒤쪽에서 에그레게이트 로스에 이제 디덕터블 걸리는 것도 해볼 텐데, 걔는 s에 걸리는 거고 지금 x에 per claim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겠죠? x가 바뀌어요. x-500에 우리 배웠었죠? 디덕터블이면 슈퍼 플러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 아까 그때 요 식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x 실제로 계산할 땐 요걸 많이 씁니다. x 요 언더바 500. 그러니까 x랑 500 중에 요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였고, 그거를 x에서 빼면 된다. 그러니까 자, 요 밑에를 한번 아쉽지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때 이제 뭘 하면 되냐? 요 2x제곱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베리언스에 지금 x가 오는 게 아니라 x-500에 슈퍼 플러스 요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알려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베리언스의 베리언스가 아니죠. 요걸 알려면 expectation의 x-500 똑같아요. 그냥 얘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포뮬러가. 요걸 알아야 되고, 근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2에 요거에서 이렇게 치환해서 가져오면 되죠. 2의 x 마이너스 2의 x와 500의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알죠? 요거 1000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요것만 계산을 하면 일단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하죠? 한번 이제 같이 해볼게요. 그때 요 리밋 배울 때
직접 해본 거는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요 500보다 작은 것만 취하는 거기 때문에 500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0부터 500까지는 우리가 아까 하던 거랑 똑같아요. x, fx, dx예요. 그런데 500부터 나머지 구간에서 바뀌죠. x가 그때는 x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상 500보다 커봐야 500으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500의 fx dx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500 곱하기 500 나와버리면 fx 그냥 적분하는 게 되죠. 라지 fx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적분하면 라지 fx에 무한대 넣으면 1이죠. 1 마이너스 f 얘는 500 들어가니까 요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라지 f500을 뭔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fx 알려줬으니까 f500 넣으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000분의 500이니까 뭐 마이너스 0.5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에서 그걸 또 빼죠. 이거 부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써드릴게요. 1 빼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넣은 거예요. 1000 이렇게 되면 1 사라지고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5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5제곱이 이 파트를 이루고, 자 여기는 이거 귀찮아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적분은 제가 이거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 게 요거 하는 거죠. 요거 쭉 하는 건데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일단 500부터 0을 해야 돼. 요 구간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500 0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0 먼저 넣으면 요거는 사라지는 거 맞는데 500이 살아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제곱 500 넣으면 그거 원래 빼기 0 넣은 걸 해야 되는데 요게 없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서 얘를 또 적분하면 요게 나왔었는데 요것도 구간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500으로 바뀌었던 거니까 해서 500 0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500 먼저 넣으면 마이너스 100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또 빼기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000이 되죠. 왜냐면 0 넣으면 얘가 1인데 마이너스 1000인데 이게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보시면 1000 빼기 150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제곱 플러스 50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제곱이니까 1000은 그대로 지금 살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제곱이 마이너스 1500에 여기 500이 있으니까 플러스 500 그래서 마이너스 1000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요거 일단 계산하게 되면 여기 해결됐어요. 여기 이제 얘를 제곱하면 돼요. 그리고 베리언스 x 같은 경우에는 뭐를 더 해야 되냐면 2에 뭐 해야 되죠? x 500에 요 슈퍼 플러스를 한 걸 제곱한 거를 기대값을 해야 됩니다. 요쯤 되면 이제 좀 귀찮죠? 왜냐면 요거를 그러면 x x 이렇게 500 해서 요거 제곱하게 되면 뭐 2의 x제곱도 나올 거고 요거 제곱하게 되면 뭐 2의 x 500에 뭐 요거 한 거 제곱한 거 나올 거고 가운데는 요거 두 개를 이제 곱한 거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 자체가 너무 귀찮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굳이 하지를 않겠습니다. 왜 안 하냐? 요거 실제로는 테이블에 다 나와요. 테이블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계리사 시험에서 문제를 발췌해 온 거기 때문에 미국 계리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요 테이블이 뭐냐? 요런 익스포넨셜 분포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다 했지만 뭐 기대값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했지만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가 요 테이블에서 익스포넨셜의 기대값은 대신 파라미터니까 파라미터 준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은 람다고요. 베리언스는 람다의 제곱입니다. 이런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주냐? 요것까지 줘요. 요거를 x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디덕터블이 있을 때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이제 디덕터블이었으니까 디덕터블까지도 아무튼 줘요.
디덕터블 있는 식, 그리고 뭐 베리언스까지도 다 줍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그냥 식을 따오면 되기 때문에 요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덕터블 있는 거는 굳이 뭐 여기서 낑낑거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뭐 한국계리사 시험에서 이런 거 마주하게 되는 거는 어디서 마주할 거냐면, 이렇게 뭐 포뮬러 자체가 우리가 적분하기 복잡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거 가지고 해볼 테니까 그거 가지고 결국 중요한 건 요거 할 줄 알면 됩니다. 우리 지금 요거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니까. 자, 넘어가서 노멀 어프록시메이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 이제 실무에서 잘 사용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냐면, 자,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얘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누구에 대해서? 총손해액. 총손해액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구한 다음에 요 통계량을 가지는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 앞에다가 정규분포라고 딱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요거 하게 되면 뭐 Z값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면적의 넓이를 통해 뭐 확률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런, 아무튼 정규분포라고 사실 가정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기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통계적 데이터들은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라거나 혹은 이제 인보험, 그냥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진짜 모수가 많고, 그래서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분포에 좀 더 수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손해보험의 모델링에서 정규분포를, 예를 들어서 아까 손해보험 모델링에서 우리가 총손해액 그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죠? 뭐 총손해액을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시그마 쳐가지고 그냥 진짜 총손해액을 만든 거죠. i가 1부터 n까지 xi.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by year예요. year. 매년의 총손해액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총손해액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우리가 10년치 추정, 이제 데이터를 10년 동안 누적을 하더라도 데이터 10개 나오는 거예요. 연 단위로 치면.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세하게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마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느낌, 실제로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문제를 그냥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어그레이드 로스가 있어요. S n개, 또 이제 우리 정의하는 그 방식대로 정의를 했어요. 자, n이 포화송을 따릅니다. 평균이 500인 포화송이고 평균이 그대로 모수가 되겠죠. 그래서 모수가 500인 거예요, 얘는. 자, 그리고 x는 뭘 따르냐면 민과 베리언스를 그냥 알려줬네요. x는 뭘 따르는, 분포는 결정이 되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평균이 x가 100이고 베리언스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그마 x는 1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포가 아무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mutually independent, independent가 항상 중요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무조건 줄 거예요. 그리고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무조건 줍니다. 자, 이때 포트폴리오가 막 이렇게 있는데 로스 레이쇼가 뭐 레이쇼 어그리게이트 로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손해율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총손해액과 나누기 총보험료 토탈 프리미엄으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손해율 정의하면 들어온 보험료분에 나간 보험금 하겠죠. 요게 이제 100%가 되는 게 우리의 수지상등인 거고, 지금 뭐 남으면 뭐 손해율이 좀 100보다 낮아서 뭐 돈이 돼 있는 거겠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프리미엄이 collected is 1.1 times, 그러니까 1.1배. 뭐의 1.1배냐면 expected aggregate loss의 1.1배다. 프리미엄이 그럼 얼마나 되냐면, 보시면 여기가 expectation aggregate loss에 곱하기 1.1, 요만큼이 보험료로 이제 약간 할증을 해서 보험료를 받는다는 거겠죠. 추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위에는, 여기는 그러면 상수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거 상수죠. 여기는 그래서 고정된 보험료가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위에는 아직도 어그리게이트 로스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요게 그러면 얘가 확률 변수니까 바뀔 수가 있겠죠. 얘가 바뀌는데 노멀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서, 자,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뭐 로스 레이쇼가 exceed 0.95,
요게 로스 레이시오라고 딱 제가 정의를 한번 했어요. L이라고 딱 정의를 할까요? 요걸 L이라고 했을 때 L이 요런 문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구하라고. 일단 이거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자 L이라고 정의한 게 0.95보다 커질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자 L이라는 녀석 중에서 지금 S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자 요거 그냥 이제 바꾸면 되죠. 치환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바꾸면 돼. 이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항상 이 노멀 어프로시메이션이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치환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상수라고요? 얘 완전 상수예요. 왜냐면 ES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상수니까 알아내야겠죠. ES 어떻게 계산했죠? 2의 N 2의 X죠. expectation N 얼마였죠? 포화송이니까 그대로 500이었죠 아까. 곱하기 2의 X는 얼마였죠? 평균이 100이니까 100. 아 5만이네요. 그럼 5만에 1.1이니까 5만 5천 분의 S가 probability 다시 쓸게요. 자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건데 5만 5천 분의 S가 0.95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probability S가 5만 5천 곱하기 0.95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세요. 지금 5만 5천 곱하기 0.95 계산을 아직 하진 않겠습니다.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먼저 식을 쓸게요. 얘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뭐가 편하냐면 S가 뭘 따른다고요? S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서요. 이때 이제 고등학교 문제로 완전 바뀌는 거예요. S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S의 평균은 몇이었죠? 5만이었죠. S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 몇이었죠? S의 분산하려면 여기서 또 이거 만들어야 되죠. En 바이스 그거 기억해야 돼요. En 바 X가 어디 있었죠? 얘가 100이네요.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바 X 플러스 베리언스의 n인데 포화송이니까 요게 아주 편하죠. 베리언스의 n 그리고 2의 x 아까 우리 그 포화송에 대해서 따로 해봤던 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베리언스의 n 그리고 2x의 제곱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만 여기 만 10만 100만 해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나오지? 5 곱하기 10의 4제곱에 6제곱 나오죠. 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4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뭐 요게 이제 이게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 5 곱하기 50, 5, 하나, 둘, 셋, 넷 뭐 요거겠네요. 요게 베리언스인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바뀌냐? Z로 바꿀 수 있죠. 요 식을 probability Z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Z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시그마분의 X 대신에 지금은 S를 써야겠죠. S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루트의 50,5,00,00 분의 S가 그냥 이제 확률 변수로 정의될 거고 마이너스 5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요 Z로 바뀌면서 얘도 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만 5천 곱하기 0.95 마이너스 5 하나 둘 셋 넷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계산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어떤 값이 정해지죠. 지금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거 Z니까 누적 표준 정규분포 확률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뭐 어떤 값이 딱 정해지고 요 이하를 얘기하니까 우리 테이블에서 그냥 요 x값 여기 찾아가지고 누적 확률 계산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총손해액에 대해서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총손해액에 적용되는 디덕터블이 있는 건 아까 개별 사고에 대해서 디덕터블이 있는 거랑 좀 다르고요. 이제 전체 사고에 대해서만 디덕터블이 있어요.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재보험 거래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재보험 거래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하죠. 포트폴리오. 뭐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단위로 뭐
쿼터 쉐어라는 비례 제보험이 있고, 혹은 엑셀이라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비비례 제보험이 있어요. 그 비비례 제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면, 비비례 제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변수가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변수가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보상이죠. 그리고 요 변수가 대개 이제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개별 사고. 그런데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요 변수가 개별 사고가 되지 않고 총 손해액일 수도 있어요. 요런 케이스를 이제 스탑로스라고, 혹시 그 게리 리스크 관리에서 제보험 어떤 계약 형태 보신 분들은 스탑로스라는 제보험 계약도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요게 총 손해액 기준으로 엑셀을 취하면 그게 스탑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 손해액이 어떤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혹은 총 손해액은 다른 말로 하면 보험료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손해율이죠. 손해율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특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를 보상하는 게 스탑로스가 됩니다. 자, 요때 총 손해액이 특정 구간을 일단 넘어가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그때 이 총 손해액에 대해서도 요거에 대한 또 똑같은 확률 변수에 대한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서는 거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 70% 이상이면 일단 엑셀 요거 넘어서기는 하는데, 요 위에서 우리가 한 10억까지는 그냥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해줄게, 그 이상.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제 디덕터블이 더 높아지는 효과랑 비슷해서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나 아니면 아까 요 개별 사고에 대해서도 개별 사고가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보상인데, 이렇게 넘어서는 애들 다 보상을 하는데, 얘네들을 묶어요. 1년치 싹 다 묶었는데 한 100억이에요. 100억을 보상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총손해액 디덕터블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90억만 보상하는 이런 케이스가 아마 대표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손해액에 대한 어떤 디덕터블이 재보험거래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게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요 통계량이 변화하게 되는가를 얘기를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요거는 그 정해진 포뮬러가 있지는 않고, 요거 항상 그 보험 계리 모형론에서는 요 근본적인 포뮬러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는 직접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나 케이스마다 공식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상 디덕터블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 식으로 넘어갔다가 요게 요렇게 들어가고, 아 내가 계산하면 요걸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럼 결국 뭘로 넘어가냐면, 항상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냥 기대값, 우리 아까 얘기했던 2n, 2x 곱하는 거죠, 얘. 근데 얘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디덕터블이 있는 경우에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다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요 밑에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넘버 오브 리스크는 로스가 포화송을 따라요. 평균이 2인 포화송을 따르고요. 그런 다음에 common distribution individual loss, 개별 사고, 이게 손해액이죠. 이게 손해액, 심도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심도의 크기가 1일 확률이 0.6, 좀 단순한 형태예요. 2일 확률이 0.4.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우리 막 적분 막 복잡하게 하고 있던 거 있죠, 익스포넨셜 분포에 대해서. 진짜 총 손해액에 대해서 디덕터블 주고 문제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걸로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손으로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심도 분포를 일단 간단하게 줄 겁니다. 1 아니면 2밖에 안 나와요, 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쓰던 노테이션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x, p가 x가 스몰 x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요 확률이 0.6이고 요 확률이 0.4인, 지금 요 상태인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아그리게이트 로스에 대해서 디덕터블 3입니다. 디덕이 3이에요. 자, 요때 아무튼 익스펙테이션 구하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S와 3에서 작은 것만 취하는 expectation.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항상 총 손해액에 대해서 요런 직접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기대값을 이제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빈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빈도 먼저. 자, 빈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죠? 포화송 평균이니까 n은 가능한 게
0이 가능하고요. n은 가능한 게 1이 가능하고 n은 2가 가능하고 n은 3이 가능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자 보시면 n이 3일 때부터는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 총손해액 디덕터블에 대해서는 이 변화가 일어난 지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왜 제가 여기서 그었냐. 자 n이 3이 되면 손해액이 3개 다 가장 작은 거 1로 빡빡 찍혀 나온다고 치더라도 총손해액이 몇이죠? 3이죠. 그러면 디덕터블 3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죠.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n이 4 혹은 n이 3일 때도 111 찍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2로 찍혔다면, 그러면 총 손해액이 4가 되니까 디덕터블인 3이 완전히 다 소진이 될 수가 있죠. 디덕터블이. 자 그러니까 3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2n 이렇게 하면 애매해지겠네요. 왜냐면 아까 제가 확률 변수 뭐 한다 했죠? S와 3 중에 지금 작은 걸 취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S와 3 중에 작은 걸 취하는 거니까 3이 분기점이 되는 건 맞지만 3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누가 더 작아요? S와 3 중에 3이 작습니다. 여기서 S 요게 무조건 3이 돼요. 요때부터는 어떤 케이스가 일어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때 x, fx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시그마를 하는 건데, 요 x 어떤 값을 그 옆에 확률에 곱해서 가중평균을 할 겁니까에 대한 그 어떤 값이라는 게 3 이후부터는 무조건 3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자 그 말은 3 이후의 확률 1 마이너스 포화송이 probability n이 0, 1, 2일 때의 확률을 빼고 나머지 모든 확률에 대해서는 옆에 곱하기 뭘 하는 거예요? 곱하기 3이 되죠. 여기만 좀 노가다로 구해주면 됩니다. n이 0일 때는 s와 3 중에 작은 게 뭐가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아무튼 0이죠. 이해되겠어요? 왜냐면 n이 0이니까 이 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s와 3 중에 작은 게 s가 0이니까 n이 0일 땐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살짝 더 뺄까요? 이렇게 n이 1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죠. 일단 n이 1인 확률이 일단 나와야 돼요. n이 1인 상태에서 여기서 갈라지는 건데 0.6을 곱하면, 이 가로에 한번 열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야 돼요. 0.6이라는 걸 제가 썼다는 거는 일단 하나가 터졌는데 그 하나가 얘한테서 터졌고, 그 말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과 3에서 작은 건 몇이죠? 1입니다. 플러스, 자 n이 1인데 0.6이 아니라 이번에 0.4, 이게 확률이 항상 1이 다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0.6, 0.4 요 안에 소우주라는 요 세 개에서 0.4라면 2가 나왔던 거니까 요거는 2가 되겠네요. n이 1일 땐 끝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probability n이 0일 때 곱하기 0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안의 확률도 항상 이렇게 1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요 바깥의 확률도 나중에 0, 1 쭉 해서 얘까지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 이런 거 검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실수 안 할 확률이 높아져요.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probability 딱 n이 2인 거 먼저 나와야 되죠. n이 2인 게 결정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2는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차근차근 둘 다 1에 떨어지려면 확률 몇이죠? 0.36, 0.6의 제곱이죠. 그때는 최소값이 뭐가 돼요?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하나는 0.6, 하나는 0.4에 떨어질 때 0.24. 근데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요로 1, 2가 나올 수도 있고 2, 1이 나올 수도 있고 순서 따져야 되죠. 아무튼 그거 그러니까 0.48이에요. 실제로 확률이. 그 0.48이라는 확률로 뭐가 발생하냐면 1과 2가 하나씩 나오는 거, 그게 발생하는 거고, 그때는 최소값이 3이네요. 둘 다 3 꺽쇠 3이니까 플러스 마지막 2에 두 개 더 떨어지는 거 0.16 곱하기 얘도 근데 최소값이 뭐가 돼요? 3이 되죠. 왜냐면 0.16 두 개, 0.16이라는 건 얘가 두 번 나왔다는 거고 4가 나왔다는 건데 4랑 3이랑 작은 거는 3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안쪽에서 0. 확률에 해당하는 거예요. 0.36
0.48, 0.16이니까 다 더하면 1이고요. 이 빈도 기준으로도 쫙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012인 거 뺀 거 해서 다 확률이 1이고, 그러니까 빈도 기준으로 1인 것과 그 안에서 심도들이 확률이 더해서 1인 거, 여기는 이제 1 곱하기 0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 곱하기 3이고. 뭐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매칭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틀리지 않았구나 확인할 수 있고 다 더하면 됩니다. 여기 0이고 요거는 0.6, 0.8이니까 1.4 1.4 제가 곱하기 옆에는 이제 하지는 않을 텐데 포화송 이건 기억해야 돼요. 포화송 람다의 확률 그 밀도 함수 요거는 알아야 확률 질량 함수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1인 거죠. 그리고 지금 람다가 몇이었죠? 람다가 2였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람다가 2인 상태로 한번 넣어보면 2의 k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k가 1이 들어가면 여기 1팩이니까 1이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요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요 안에 거 하게 되면 귀찮아서 하진 않겠습니다. 요거 아무튼 안에 거 하고 곱하기 얘는 그럼 옆에 붙는 게 2팩분의 2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똑같네요. 그냥 요거랑 똑같게 됐네요. 하나씩 지어지니까 똑같이 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요게 이제 좀 귀찮죠. 1에서 빼기 여기도 그러면 확률 결국 알긴 알아야 돼요. 0 넣으면 0 팩이 1이니까 요 근데 0이면 1이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요게 이제 probability n이 0일 때고 n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 n이 2일 때도 아까 이렇게 됐었죠. 요게 곱하기 3 이거를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요거 계산해서 더하고 요건 없으니까 아무튼 더하고 해서 이렇게 4개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약간 귀찮긴 한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디덕터블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하나하나 푸는 거 그냥 그때그때 하면 돼요.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그리게이트 로스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그리고 디덕터블이 있는 거 여긴 사실 디덕터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디덕터블이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여기 요 생각 가지고 낑낑대면 안 돼요. 요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항상 요걸로 빨리빨리 바꾸세요. 그럼 이 S는 어떻게 하면 되죠? 빈도 심도의 평균 곱하면 되죠. 빈도 평균 2였고 심도 평균은 얘 평균이니까 0.6 둘이 곱하면 0.8 1.4죠. 그러니까 결국 2.8 마이너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4개 더한 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고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그럼 이 총손해액 모델링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 왜 이걸 배워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뭘 어떻게 쓸 거냐 매번 저 적분을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확률 분포도 복잡한데 실무적으로는 자 이 총손해액을 모델링하는 경우에 이 수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확률 분포도 아까 우리 익스포넨셜 솔직히 간단한 애거든요. 그 다른 어떤 심도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이 훨씬 그 아까 fx라든지 라지 fx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게 식이 편한 애예요. 적분하기도 쉽고. 그런데 훨씬 복잡한 감마, 뭐 로그노말 이런 거 손으로 적분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아까 총손액 디덕터블이 걸린다고 쳐봐요. 디덕이나 혹시 리밋도 같이 걸린다고 치면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죠.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그걸 컴퓨터에 어떤 하나의 식을 넣어서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계산할 때도 지금 식으로 안 돼서 앞에 보시면 요거 하나의 어떤 포뮬러로 안 되니까 하나하나 노가다 해서 계산해서 더했죠. 이거를 어떤 한 줄짜리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개별 사고에 디덕 리밋이 있고 총손액에 또 디덕 리밋이 있고 확률 분포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되면 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일반 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면 확률론적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가 뭔지는 이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는 거예요. 확률론적 방법으로 일단 접근을 하려면 자 빈도와 심도 분포에 대해서 피팅을 한번 해야 됩니다. 혹은 모델링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빈도는
뭘 할 거야? 누가 물어봐요. 아, 나 포화송 해볼래. 그러면 포화송 람다는 몇이야? 그래서 아, 포화송 했을 때 람다가 3인 것 같아. 자, 심도는 그러면 뭐에 가까워? 심도는 이제 요 각각은 그래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총순회액이 아닌 좀 그래도 각각의 개별 사고 혹은 개별 사고의 횟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심도는 뭐 할까 알고 했을 때 아, 감마 한번 해볼까? 오케이. 감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는 몇이야? 이거 뭐 감마랑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뭐 한 10이고 뭐 한 뭐 20 정도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럼 총 손해액에다가 디덕 리밋 걸고 어그리게이트 디덕 리밋 걸어서 기대값 한번 계산해줘.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컴퓨터에다가 요 확률 분포 두 개를 입력을 해놔요. 요런 거 실제로 입력하기 어렵지 않은 게 아까 포화송의 누적 확률 분포 같은 거 만드는 거 일단 어렵진 않았죠. k팩 람다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제곱인데 엑셀로도 만들 수 있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실제로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뭐 R이나 파이썬 이런 거 쓴다고 치면 이런 애들 다 들어있어요. 확률 분포 같은 거. 아무튼 그래서 들어있는 걸 피팅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 먼저 빈도의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난수 생성. 난수를 생성하는 거는 그냥 유니폼 분포 0과 1 사이에 있는 걸 꺼내는 것과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쫙 꺼냈는데 0.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0.8은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포화송 0.3이라는 포화송 3이죠. 포화송 3이라는 요 확률 분포에 누적 확률 분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누적 확률 분포가 있어서 끝에 1이 되는 0.8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0.8을 떨어뜨리면 여기에 딱 떨어지고 그때의 x값이 나오겠죠. 그때 예를 들어 값이 3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0.8이라는 난수가 생성되었을 때 빈도는 3회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3회라고 치면 요 3회만큼의 심도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3회.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겠죠. 3회에 난수 생성하는 거예요. 뭐 0.1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0.9가 나올 수도 있고 0.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자, 감마 분포도 아까 10, 20 하게 되면 얘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고 누적 확률 분포로 치면 뭐 요런 식으로 아무튼 만들어져 있겠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0.1, 0.3, 0.9를 이렇게 쫙 떨어뜨리면 값이 거꾸로 얻어질 수가 있겠죠. 뭐 여기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고 여기 뭐 7, 여기는 뭐 한 25다. 그러면 요 5, 7, 25라는 세 개의 실제, 그러니까 실제 한 해 1년을 시뮬한 거예요. 어떤 1년에는 사고가 3번이 났고 그 3번이 5, 7, 25가 발생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준 거죠. 여기에다가 직접적 디덕이랑 리밋이 있으면 걸면 돼요. 예를 들어 디덕이 개별 사고의 디덕이 뭐 2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3이 되고 얘 5가 되고 23이 되겠죠.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디덕이 한 10이 있었대요. 요거를 1년치 싹 다 더하면 원래 8, 그러니까 31인데 어그리게이트 디덕이 10이 있으니까 뭐 21이 우리의 총손해액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어그리게이트 리밋이 또 있어서 총손해액이 20까지 한정이 된대요. 그러면 보상금액은 20만원입니다. 요 해의 보상금액은 20만원입니다. 요거를 컴퓨터가 계속할 수 있겠죠. 이번에 또 떨궈요. 빈도 딱 했는데 이제 0.2가 나왔어요. 여기가 뭐 2회예요. 그럼 난수가 2회 다시 하면 되겠죠. 또 두 번 던지고 하나는 던지지 않고 두 번 던졌는데 뭐 이번에 뭐 0.7이 나오고 0.8이 나와가지고 두 개 쳤는데 뭐 예를 들어 15, 17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해서 나오게 되겠죠. 15, 17이니까 뭐 디덕 먼저 쳐가지고 13, 15가 나오고 총손해액 디덕하니까 28에서 10 빼서 18이고 22 하니까 18이 그대로 2회에 기록되고, 요거를 계속합니다. 요거를 한 10,000번 반복해요. 그 다음에 요 10,000개의 그러면 총손해액이 나오겠죠. 그 디덕 리밋 다 통과한 거. 그거 나누기 10,000개 시나리오 개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총손해액 여러가지
반영된 요 스페셜한 총손해액의 기대값이 계산이 되겠죠. 요게 바로 확률론적 방법론이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얘네 가지고 얘네 만개 시나리오에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고 혹은 99.5 밸류엘 리스크도 끝에서 뭐 0.5%짜리 잡으면 계산할 수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나리오를 만들고 개별 시나리오가 전체 시나리오 개수분의 1만큼의 확률을 가진다라는 생각 하에 확률론적 방법론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총손해액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모형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주제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요거 몬테카를로 이거 얘기할 때 어떤 어려운 주제를 간단하게 뛰어넘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누가 물어봐요. 포화송 람다 몇이 좋아? 감마 분포 오케이, 감마 분포 써. 그런데 알파랑 베타는 몇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 요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10과 20이 나오는 과정,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확률 분포가 결정되면 시뮬레이션은 횟수를 늘리게 되면 정해진 어떤 그 값에 수렴하게 되죠. 이렇게 쫙 수렴해서 원하는 값에 딱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애초에 그 모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모형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